자, 계엄령 선포, 계엄령 후폭풍 부동산 영향은 어떨지 그 이야기 해볼 건데요. 뜬금없이 계엄령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10시 10분에 열심히 이제 오랜만에 쇼핑을 하고 있는데 계엄령을 발표한대. 그래서 틀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돼. 계엄령 그러면 전쟁이나 폭동 이런 거 할 때 선언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뭔 소린가 들어봤더니 이게 이런 상황인가 싶었어요. 어쨌든 계엄령이 발표됐대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상황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서 11시 되니까 포구령 1호를 발표했어요. 톡방에서 난리가 났죠.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고 뭐 어째요 저째요 무서워요 하면서 계속 퍼다 나르고 있는데 포구령이 발표되고 나서 포구령 1호를 보니까 국회니 의회가 뭐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뭐 쭈쭈쭈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상한 소리 하면은 다 잡아넣겠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했던 게 저희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다칠까봐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었어요. 저 네이버 카페도 갑자기 접속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많이 자제를 시키고 그냥 팩트만 전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되게 긴박하게 돌아갔었죠. 무슨 일 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이제 1시경이 되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생각나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야. 막 이런 느낌. 나중에 영화 나올지도 몰라. 이런 느낌 들면서 탱크가 지나가네, 장갑차가 지나가네, 뭐 합성이네, 아니네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헬기가 국회로 진입해가지고 계엄군들이 국회로 진입을 하고, 뭐 국회의원 사무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랑 뭐 대치를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1시 5분경에 계엄령 요구 해제안을 국회에서 가결을 하면서 상황이 일단 종료가 됐어요.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긴박하게 1시간 반 동안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있었는데 평생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부동산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뭘 띄워야 돼요? 환율을 띄워야 됩니다. 환율을 딱 띄울 때 그때 이제 제가 계속 환율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보이시나요?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갑자기 튀어가지고 1,400원에서 갑자기 40원이 튀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환율이 너무 튄다. 그리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진정이 되는 듯 하더니 또 튀고 그러더니 이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안정을 찾아서 1,414원대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1,400원대보다는 한 1% 정도 올라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2024년 12월 4일 11시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환율이 튀었다가 안정이 됐다. 이게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그때 진짜 문제가 되는 건데 다행히도 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제일 먼저 또 띄우는 게 뭡니까? 가상화폐 아닙니까? 비트코인 가격인데 차트 보이시나요? 차트? 이야 1,300만 원대에서 갑자기 880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만 그랬었는데 8,8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때 이제 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야 된다면서 업비트 접속이 안 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사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입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올라와서 예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죠. 호수에다가 엄청 큰 돌을 던졌는데 그때 물이 출렁이고 난리가 났었는데 좀 지나니까 다시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한번 8,800만 원까지 미끄러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 밤에 이제 F4가 모였어요. F4.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장, 부총리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사실 이게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전쟁이라든지 폭동 이런 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보통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갑자기 위축이 되면서 어려워지고 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부에 있는 돈들이 대대적으로 빠져나갈까봐 환율이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는 거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딱 봐도 초췌한 모습입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급하게 나오신 느낌이 많이 나던데 요런 상황까지 갔었다. 그리고 일단 계엄령이 잘은 모르겠는데 참모진들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분들 많이 당황하신 표정이죠. 딱히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치밀하게 준비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중요한데 이제 아침에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개장을 했죠. 아이들은 학교 가냐 안 가냐부터 물어보던데 정상적으로 개장을 했는데 제가 11시 반에 자료 준비할 때 기준으로는 1.85% 빠진 상태로 계속 지금 주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다. 그 계엄령 발표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서킷 브레이크 여자마자 거래 중단되고 꺼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1.85% 떨어지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안 그래도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힘든데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게 어딥니까,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죠. 전망인데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안으로 오늘 발의한다는데 되게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탄핵이 되는 게 좋죠. 반대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 시끌시끌하게 이슈를 끌고 가겠지만 글쎄 이런 정치 이슈들이 경제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칠지 글쎄요. 저는 그거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뭐 정치가 하루라도 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러든가 말든가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니까요. 그렇죠? 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정치 불안이 가속화되고 하면서 이제 경제도 자꾸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신용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신용도. 이게 제일 저는 사실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용도가 뭐냐면 신용도가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잖아요. 그게 내려가는 거죠. ING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보면 ING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 정치라든지 시장, 뭐 사회 불안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를 이제 믿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율도 오르고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매우 걱정인데 자, 이제 우리나라 5년물 국고채 금리를 한번 봤더니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어제 이렇게 끝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0.02포인트 정도 내려와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다. 생각보다 여기는 많이 튀진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정치가 불안한 게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한 게 생산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뭐 시끄럽던가 말든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이야기. 자,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계엄령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라는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거란 말이죠. 결론이 어떻게 될지 이런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더 불안했던 것 같은데 자, 그 시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상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결이 된 게 이쪽이에요, 이만큼. 자세히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그때도 12월이었는데 12월은 원래부터 시장이 좀 주춤하죠. 그래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나면 파란색 지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집값을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더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집값을 잡아주겠다는 정부를 믿고 집을 안 사시고 계속 전세를 사셨던 분들은 전세는 2배 뛰었고 집값은 3배 뛰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죠? 탄핵이라는 정치 이슈가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심리 문제인데, 심리. 심리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기이고,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심리가 항상 그랬듯이 파동을 그리는데, 그 파동에 따라서 그냥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 정치 이벤트가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 심리에도 큰 영향을 안 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금리죠, 금리.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더 빨라지는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또는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금리니까요. 금리 2번 연속으로 내렸는데 이 2번 연속으로 내리는 게 멈추거나 다시 튀는 경우죠. 그래서 환율이 저는 갑자기 상승하면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인 거죠. 사실 금리가 급등한 경우에는 항상 서울의 주택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폭등할 이유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탄핵이라든지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심리라든지 가격에 큰 영향을 안 준다. 다만 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딱히 3일 천하도 아니고 6시간 천하로 끝났는데 놀란 마음은 있지만 원래 평온하게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예전처럼 환율이 급등하면 또 이렇게 대응 방법이 또 뭐 적지 않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율이 급등할 이유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안 올라가면 우리는 물량을 봐야죠. 물량을 보시면 이 물량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결국엔 부동산 시장을 하락시킬 요인은 금리인데 환율 폭등이 오고 환율 폭등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확률은 낮아 보인다라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아침에 유튜브 뭐 뉴스 이런 거 보면은 단기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어젯밤 환율이 튀었고 비트코인이 튀었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지만 환율도 안정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왔고 비트코인도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기사거리를 계속 써내야 되고 유튜브도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핫한 이슈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우리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게 그들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단기적인 전망을 많이 듣게 되고 단기적인 전망에 일희일비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크고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 방향성이 천천히 움직이고 방향을 한번 정하면 천천히 오르거나 천천히 장기가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심리도 보여드리고 한 게 이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고 환율이 튀는 게 좀 걱정인데 환율이 계속 튀어가지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줘서 급락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환율 급등하고 코인이 급락하고 주식이 하락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쏟아졌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돌 밑에다가 장작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여기 돌은 서서히 뜨거워지고 식을 때도 서서히 식는다. 그래서 장작불을 붙이고 있는데 장작 몇 개 빼거나 넣는다고 해서 바람이 좀 분다고 해서 돌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식지 않는다. 부동산은 원래 이렇게 크고 묵직하게 자기의 갈 길을 몇 년씩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비하지 마시고 부동산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시던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결국 뭐 탄핵이 되고 금리가 오르고 코인이 내리고 해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에 어딘가에 가서 잠을 자야 될 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저는 6시간 천하 최종 승자는
어제 일찍 주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